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이나 경험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게 됐을 때 뭔가 좀 창업의 뜻을 펼치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새내기 창업자들을 위해서 뭐 정부 지자체라든가 또 학교라든가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과정 속에서 흙 속에 있는 진주를 발견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창업 보육 기관과 그리고 기관의 도움을 받은 한 기업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충북대학교 창업지원단 G테크 벤처센터의 김미연 팀장, 그리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아쿠아리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의 박철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충북대학교 창업지원단 G테크 벤처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한데요. 이 센터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충북대학교 G테크 벤처센터는 창업 보육 단계를 거친 유망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 글로벌 그린 산업 분야 기업 및 기술 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스타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창업 보육 전문 기관입니다. 네. 이런 기관을 대학 소재 포스트 BI 센터라고도 하는데요. 창업 기업에게는 일명 죽음의 계곡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초기 창업 벤처 기업이 기술 개발은 성공했어도 이것을 사업화하는 데까지는 넘어야 할 어려움이 많다는 뜻인데요. 이 죽음의 계곡을 넘기지 못해서 초기 보육 후에 아깝게 사장되는 너무 유망한 벤처 기업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보육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가로수로에 위치한 충북 중소벤처기업청 청사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 보육 전문 시설로 운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저희 기관명인 G테크의 G는 글로벌과 그린을 의미하고 IT, BT, ET, BIT 등 전 산업 분야의 유망 기술 보육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네.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충북대학교 G테크 벤처센터가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네, 인큐베이션을 잘 하신다고요. 그동안 많은 기업이 거쳐갔을 텐데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몇 개의 기업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센터는 현재 총 28개의 보육실을 운영 중에 있고요. 매년 평균 20개 기업 정도를 보육 육성 중에 있습니다. 푸드테크 대표 기업, 그리고 해양 메타버스 대표 기업 등 다수 유망 기업이 입주 중에 있는데요. 네. 이제까지 약 60개 기업 정도가 졸업 및 퇴소를 했고 센터의 졸업 주기는 3년에서 5년 정도 기준합니다. 네. 이 중에서 대표 기업을 한 3개사 정도 소개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 센터는 짧은 운영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영평가에서 9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을 했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사를 3개 기업을 배출한 전국 최우수 창업 보육 전문 기관으로 인정받고 대단합니다.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중 한 기업이 오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잖아요. 제가 또 아쿠아리움을 다녀왔는데 어떻게 아쿠아리움의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아쿠아리움 서비스라고 들었어요. 네.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 기업은 해양 생태계의 빅데이터를 해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연 생태계하고 똑같이 그 기반으로 해서 해양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네. 서비스 자체만 하기에는 스타트업이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관과 기업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것은 해양수산 산하기관입니다. 해양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야를 연구하고 구축하는 곳인데요. 그중 해양 생태계의 빅데이터하고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를 협업하고 있고, 한국인공지능협회는 부족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컨설팅을 해주고 사업화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쿠아리움에 온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여러 빅데이터 기업과 연계를 해서 해양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기술을 융합해서 해양 메타버스 공간에서
여러 사업화를 협업할 수 있는 고객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신기합니다. 저 방금 화면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로 그리고 또 메타버스로 그 수족관을 우리가 내 손 안에서 이제 좀 이제 느껴볼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해 내신 건데 이런 기술을 어떻게 해서 또 개발을 해야겠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 예. 궁금해요. 제가 이제 19년도 경에 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해양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세계 자연보호 기구에서 생태계를 상당히 보존을 한다는 보호구역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가 올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실제는 보호를 해야 되니까 디지털 아쿠아리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서 네. 이렇게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마침 오늘 그 혜연 씨가 아쿠아리움 소개해 주셨는데 맞아요. 진짜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것도 생생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요. 더 실감이 날 것 네. 같아요. 그게 앞으로는 디지털로 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창업을 한다는 게 좀 많이 힘들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창업을 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뭐 경영이나 자금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IT 기업의 채용 인력입니다. 그 채용 인력이 중국에서는 IT 기반의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 네. 제가 전문 학원을 이수하게끔 해서 그 직원들을 사업에 실무에 적용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화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팀장님께서는 이제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나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대표님들께 좀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좀 어떤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시는지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창업가분들의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고요. 대부분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자금 조달과 판로 확보, 네. 그리고 전문 인력 확보, 이러한 어려움이 제일 클 것으로 보는데요. 이는 최근 전문 조사기관에서 창업가 대상으로 창업기업 애로사항 조사 결과를 했는데 그것과도 유사하게 보여집니다. 이에 당 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창업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면서 창업기업의 애로 해소 및 그리고 성장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정부의 다양한 정책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판로 개척 부분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많은 힘든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저희는 이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신규 수출 기업도 발굴을 하고 기존 수출 기업은 또 신규 수출 거래선을 확보하는 그러한 다수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확보 부분에서는 지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력 매칭이 참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학 내에 다양한 사업단, 지원 사업단도 있고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현장 실습 인력을 매칭하거나 인턴 제도를 연계를 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별 인력을 적재적소에 네.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창업을 하기까지 이런 큰 도움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팀장께서 얘기하는 것을 옆에서 대표께서도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어떤 도움을 이제 받게 되신 거예요? 예. 스타트업이 시작하기에 가장 어려운 점은 네. 사실 어떤 정보의 연계 아니면 사업화 진행하에 어떤 멘토링이 상당히 절실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지테크 벤처에서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 네. 그다음에 어떤 멘토링, 사업화에 대한 어떤 그런 고도화 기술, 그런 전문적인 멘토링까지 지테크에서 제공을 다 해주는데요. 네.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했을 적에 가장 저기한 거는 사업화를 진행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달려갈 곳은 없는데 네. 항상 지테크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랑. 네. 유명하다니까요. 정말.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1대1로 멘토링을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바로 해결이 되고 또 진행하다 보면 그분 말씀이 맞았구나 네, 하다 네. 보면 또 어떤 사업화에 끈이 풀리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안정화가 되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우리 박철희 대표께서는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네. 역시 이제 그 기업 지원을 좀 받으시니까 수상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수상한 거 조금 얘기 좀 자랑 좀 하실 수 있겠어요? 예, 뭐 수상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충북 기술 창업의 해커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최우 수상을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충북 유망 기업의 표창장을 수여를 했고, 그다음에 전국 BI 대회에서 3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충북 과학기술 혁신원에서 AR, VR 콘텐츠에 대해서 영예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상품도 있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네. 나중에 코스닥 상장까지. 아, 예. 네. 정말 다양한 성과를 그렇죠? 냈는데요. 네. 그 G테크 벤처 센터에서도 이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는 건데, 팀장님 그 프로그램 소개를 좀 해주세요. 뭐가 네. 있습니까? 당 센터는 창업 기업의 수출, 고용, 뭐 자금, R&D, 마케팅, 뭐 멘토링, 컨설팅, 전문 교육, 인재 발굴, 신제품 개발 등 뭐 경영 및 기술 제반 전 분야의 지원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당센터가 올해 지원한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드리면 소비자 반응 조사가 있고요.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설계 지원이 있고 방송 홍보 마케팅이 있고 네. 예, 글로벌 수출 연계 마케팅도 있고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결과 ESG 푸드테크 분야 대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거기에 이제 상금도 5천만 원을 이야, 5천만 원까지. 받으셨고요. 네. 이 외에도 뭐 다양한 경진대회에서 뭐 장관상 여러 번 수상을 하시고 또 올해 제1회 첫 번째로 개최된 푸드위크 혁신대전에서도 대상을 수상하시는 그런 다수의 수상의 이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끝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현재 우리 센터는 지금 오늘까지 네. 모집이 좀 마감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예, 하시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지금 창업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우수유망 기업은 저희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오셔서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환대를 하고 언제나 열려있는 센터에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많은 관심과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못 하시더라도 또 네, 다음 네, 또 기회가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좀 들어보니까 G테크 벤처센터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낸 시너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좀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윤 리포터 오늘 단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붕어빵과 찐빵 그리고 이 단팥죽 여기에 겨울철에 즐길 수 있는 간식들인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바로 팥입니다. 이 팥이요 겨울에 먹기도 좋고 영양도 아주 듬뿍듬뿍 가득 들어가 있다고 하죠. 네, 탄수화물과 단백질 함유량도 높고요. 비타민, 칼륨, 칼슘, 철분 네. 이렇게 다양한 미네랄 성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팥을 달여서 물처럼 드셔도 좋겠고요. 네. 팥죽으로 드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동지에는 팥죽을 드셨나 봐요. 네. 겨울 든든하게 나시는데 이런 간식들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철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